정보라든지 모든 걸 서울유족회에도 알려주고 해야 되지 않아요. 전혀 알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먼저 소통 문제 전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은 잘 하겠다고 그 수석 누구야 있잖아요. 사급으로 채용된 유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전혀 지금 집행을 안 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됩니까? 우리가 당사자인데 우리가 먼저 모든 사실을 갖다 알고 그렇게 해서 소통을 하고, 또 우리도 협조할 때는 협조하고, 또 시정을 요구할 때는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특별법 명칭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당사자들이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그래서 앞으로 좀 그걸 소통 문제도 좀 해달라는 거 하고, 오늘 제가 지금 면회 신청한 것은 18일 날 입찰 공고 냈잖아요. 네네네. 용역. 네. 용역이 5 항목인데. 네 항목. 네 항목. 네 항목인데, 그 항목 중에서 이제 2 항목은 5월 7일 날 내가지고 17일 날 마감했는데 유찰이 된 거. 그까지 포함해서 4 항목이 다시 또 입찰 공고 냈잖아요. 재공고냈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그걸 좀 설명을 좀 하세요. 여기 지금 다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첫째, 여순 사건 당시 민간인 가담자 처벌에 대한 법적 가로 열고 재검토 연구 용역, 이것을 이제 좀.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 예전에 이제 49년도인가 이게 개헌법에 따라서 재판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요즘 최신의 또 재판에 보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불법이었다. 라는 지금 새로운 재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재검토를 해서 이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해보자.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기존의 개헌법에 따라서 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새로운 재판은 보면 그것이 위법이다. 그래서 지금 유족으로 또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이. 그걸 이제 우리가 좀 반영을 해보자.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주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이야기가 된 거네? 그렇죠. 그러면은 재판은 갈 수도 없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재판이. 들어보세요. 절대 속이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법적인 이게 이제 처벌에 대한 법적 재검토잖아요. 처벌에 대한.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 우리는 상당히 재판을 통하지도 않더라도, 사법부에 가지도 않더라도 긍정적으로 그 영역이 예를 들어서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추세를 이런 거죠.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진상 조사를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게 이제 과거에는 그걸 이제 굉장히 군사 재판으로 해가지고 이제 됐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재판 보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유족으로도 인정도 하고, 특히 박채영 씨 이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좀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이런 좀 법학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제 생각은 좀 법학 전문가가 좀 그걸 하면서, 이런 경향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법적으로? 네, 그걸 이제 한번 해보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그 용역이 말이죠. 용역의 방향 제시를 했습니까? 저희도 과학 지시서 보시면, 그 내용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자세히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이제. 저희들 공고 다 하고 지금 조달청에 다 공고 다 돼 있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것을 우리도 이제 오늘 했지만, 우리는 나이 먹어서 큰 명이지만은 이제 행정안전부 진상조사 기획단 홈페이지에 뜨지요.
동시대에. 그게 뜨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조달 업무를 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대외적 공개 뭐 이렇게 뭐 알려주고 이런 게 그러니까 아니라 그것을 뭐냐면은 우리처럼 뭐냐면은 컴퓨터가 안 될 때는 문서로 전부 다 입찰 공고를 냈기 때문에. 근데 그거 제목 보시면 딱 그 내용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아니 그러니까 법적 재검토 그 내용이 지금 뭐냐면은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그 기존에 현재 뭐 용역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하는 데에 대해서 용역 업체가 이러한 방향으로 뭐냐 용역을 내라. 과학 지시. 네. 네, 그걸 뭐라 해요? 과학 지시서 또는 과학 내용서. 과업. 가업 제일 중요해. 이게 가업 내용서가 시달이 합니까? 제가쯤에 이제 그걸 공부를 하는 거지. 보시고 이제 학자들이 보시고 자기가 용역할 수 있는 사람 모시라. 근데 지금 여기서 낸 가업 내용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단적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제목 그거 내용이 저희들은 재검토, 법적 재검토. 네, 그걸 한번 보자, 들여다보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이게 재판이 계속 이렇게 새롭게 이제 대법원 판례는 아직까지 안 나왔더라고요. 뭐 1심, 2심 정도 나왔는데. 네, 그래요. 네, 대법원 판례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사회법적인 어떤 방향성이 좀 달라지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경향성이 있고, 뭐, 네. 아무래도 생각하신 분들은 그런 걸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그런 경향성,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그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초자료지 않느냐. 그런 것도 어떻게 변해왔는지도 한번 보자. 그 내용입니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우리가 특별법에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에 관해서 용역이 어디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게 용역은 지난번에 좀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제주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이 5명에다가 조사 요원만 15명이 있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뭐 그쪽에서 다 그 전문가들 와서 다 자기들 조사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전문위원이 3명 투여돼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또 결혼이거든요. 2명이 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좀 촉박하다. 그러니까 그 결혼을 채우고 그것을 제주 4.3 사건 그렇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좀 유족 회장님들이 좀 그렇게 찾아가셔가지고 좀 그걸 좀 바꿔주시고 해주셔야지. 그런데 그것을 용역을 한다는 것이 글쎄요. 이 특별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용역에다가 이렇게 하고 언제 또 이건 불합리한 거예요, 지금 용역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조사는 일단 잠깐 이제 그거는 이제 원적으로 결론적으로 이해할 그 하나씩 지금 검토를 해가고 있으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예, 그러니까 가업 내용서 중에 기존의 재판 사례를 참고로 해서 한번 보자는 거죠. 어떻게 흘러왔는지. 어떻게 흘러왔냐, 그 뭐 재판의 역사구만요. 그렇죠. 그런 걸 좀 봐야지. 그러면 또 이게 바라보는 하나의 또 법적인 시각의 변화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한번 기초 자료로서 한번 보자. 그런 내용. 오히려 더 쉽게 돼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언론 저도 봤는데 그걸 반대로 이렇게 뭐 해석해가지고 노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당연하지. 왜냐면은 지금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특별법 위반이에요. 용역이란 게 자체가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이제 자체가 문제 법에 또 올해 10월 4일까지 5일까지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지금까지 밀어놓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또 하냐 그 말이야.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저 어제 왔을 때 이미 다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내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직무유기에다가 근무 태반에다가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와서 딱 보니까 그때 당시에 조사관이 총 4명이 있더라고요. 4명. 4명이 희생자 심사해야 되죠. 이거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막 그러니까 이 조금 좀 어설프게 만들어져 있어. 예, 저도 처음부터 한 사람이 아니고 중간에 와서 보면 좀 더 인원이
그게 여러 가지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데 1년마다 그래도 그래도 또 희생자 또 결정도 또막 엄청 밀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막 총동원해 하는데도 지금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저는 저 뭐 이런 얘기 하면 좀 뭐 건방지다고 회장님 말씀하실지 몰라도 좀 회장님들이 좀 힘을 냈을. 아니 그 구상하고 있어요. 이게 그 지금 뭐냐면 어차피 연기해야 되고 뭐냐면은 연장해야 되고 그 그 저희들도 시구가 진상조사 가잖아. 기간도 사실은 올해 10월까지 그 진상조사 기간이고 그다음 6개월 안에 이제 내년도 4월까지 보고 쓰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사실 조금 촉박한 건 사실이거든요. 아니 그게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진상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눈이 강조했잖아요. 진상조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진상조사가 유적 결정이 예를 들어 70% 80% 되면은 그거의 답이야. 그거의 합리적인 과학적인 답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은 보고서가 그러면 너무 늦게 나오고요. 아니 그 간단해. 그거 뭐 인원만 전문팀이 짜이면은 전부 뭐냐면 시간별로 영역별로 지구별로 지역별로 딱 합축해가지고 데이터가 나와버려요. 데이터가 나와서 거기에 의해서 이것이 분명히 뭐냐면 불법이었구나 이법이었구나 무법이었구나 하는 데이터가 나와버립니다. 거기에 입각해서 진상보도 쓰는 거예요. 기본은 국가폭력이니까 국가폭력에 대한 방증 그냥 합증,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진상이. 왜? 한 사람 앞에 20페이지, 30페이지의 조사 보고서가 있잖아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그 피해. 그거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눈의 피해의 일부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1부, 2부, 3부 정도로 지금 다른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데, 보고서는 1부, 이제 2부, 3부 해서 3부는 이제 피해 현황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데, 그거에는 채워질 수 있는데, 근데 그 제주 같은 경우도 저희들 1차 보고서가 나오고 제가 알기로 뭐 2차, 3차 계속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거는 계속 하면서 이제 자꾸 보고서는 나와야 될 거고 그 말씀하셨던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또 유해 발굴 사업도 계속 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차 보고를 내고 그다음에 2차, 3차 계속 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현재 법상으로는 저희들이 뭐 내년 10월까지밖에 안 돼 있으니까 그거는 뭐 또 요번에 또 개정한다는 또 말씀드린 움직임이 있으니까 확실히 개정돼야 될 것 같고요. 아, 개정해야 돼요. 네, 개정해서 만약 연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러면서 그런 자료들은 계속 또 발간해 나가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 위원회라는 조직으로서는 좀 영속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현재 또 없는 게 재단이었거든요. 제주 같은 경우는 재단이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연구하는 박사들 이분들이 오셔서 행정안전부가 뭘 우리가 재단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까지 다 수정해서 다 빼버렸잖아. 모든 것이 원인이 행정안전부야. 못 가게 하셨어야지 그걸 왜 또 못하게 했지. 근데 이재원이 못 들어가게 민간인 출입금지 시켜놓고 저기들 마음대로 하는데 소뱅철이 말이야 발의원이 갔다가 완전 근무 태반해가지고 바깥에 섰었어. 바깥에 전부. 발을 한 나가 없어 속기록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끼리 짝짝 공헌을 한 거 있잖아. 그게 뭐 기가 듣도록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뒤에 가서 좀 있나 그래도 못 들었겠어요. 그런 자, 부분들은 예를 이제 그건 지나간 거고 네네. 지금 뭐냐면은 이제 우리 박 과장님은 그걸 이제 내용을 모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이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막 1항은 법적 처벌에 대한 법적 재검토 문제는 그것은 이제 기초조사를 한번 해보자 하면 이제 뭐 그거 보시고 다른 분들 읽어보시고 뭐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뭐. 그러겠죠. 근데 예. 이거는 또 영역하면 영역하는 사람도 이제 철학이 있을 거고 예. 그리고 그거에 따라 철학이 있을 거고 또 뭐 또 다른 님들은 다른 님대로 또 그걸 보시고 예. 또 있을 거고 뭐 판단이 있으실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조사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아니 요 내용은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법적 처벌이 또 제일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은 네. 양쪽에서 서로 협조해갖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도 저기서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전문위원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2명 있습니다. 지금 있습니까? 저희 2명이 있지 않습니까? 2명이 지금 이런 거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사위원 말고 조사위원 없죠. 저희들은 조사위원 없고 전문위원 2명 있는 거죠. 전문위원 둘이 있어요? 네네. 아직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이? 두 분이 다 일 처리해 나가지. 그 사람들 김용건이 뭐 그런 사람들 말에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조사위원. 조사위원이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두 분이 있어 그러면은 제주는 5이 있었단 말이에요. 5명에다가
조사위원이 15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인원을 좀 어떻게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걸 해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협조해서 그렇게 그날도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것이 제일 나은 문제지 않느냐. 그걸 해주셔야 되는데. 아니 자꾸 이야기를 참 혼란되게 하지 말고 하나씩 지금 인원 갖고는 아니 이게 끝 하나씩 짚어서 좀 이걸 좀 듣고 다음에 이제 총괄로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두 번째, 정의와 성격 규명을 위한 기초조사. 네. 이거 저 다 나와 있잖아. 그런데 왜 이걸 또 다시 하세요? 다 나와 있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지금 예를 들어서 수많은 뭐냐면 저서가 발간돼 있어요. 역사학계에서. 네. 나름대로. 근데 그건 이제 지금 그 나머지 부분들은 보시면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그때 당시에도 뭐 언론의 태도는 어땠는지 이런 걸 자료를 정리하자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김덕중이가 쓴 방구국가의 탄생하나 보더라도 네네. 그게 8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하고 그것 때문에 박사학위를 받아서 가장 권위 있고 객관적이고 충실한 자료서로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뭐 정부도 인정을 하고 그래서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실장까지 역임을 한 사람 아니요. 편집도 그러신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한 비슷한 서적들이 예를 들어서 많아요. 적어도 한 20, 30권 정도는 좀 나와 있어요. 논문까지 넣으면 한 100여에 가차원. 그걸 검토를 하는 거에 빠르지 어떻게 해서 이걸 용역을 주냐고 말이에요. 그거 검토할 사람이 없으니까 용역을 통해서 검토하자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전문위원 그 두 분은 이런 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회의를 진행하려면 학술적으로 다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만들어 드려야 되고 용역서도 만들어 드려야 되고. 아니 그러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왜 이걸 용역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도 아세요? 여기 오는 행정관료 가장급이 되면은 적어도 반풍수는 돼야 돼. 반풍수는 돼가지고 어느 정도는 기초를 그러니까 여기 단장 같은 사람은 김덕중이 책을 내가 많이 권해줬는데 다 통독을 하더라고요. 그 아래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조사위원 두 사람을 일을 시키면 되는 거야. 전문위원 두 사람. 지금 일을 해가지고 그런 자료들을 만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런데 그 사람들을 뭐 때문에 만약 그 비싼 월급을 주면서 전문위원을 채용한 거예요? 아니 그런 용역 계획도 만들고요. 그걸 다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건 행정관료들이 하면 되는 거고 이 사람은 완전히 기초자료를 제공 이거에 뭐냐면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으로 써먹어야지. 그런 자료를 막말로 회장님 제가 만들었다 그러면 회장님 그 자료 인정이나 해주시겠습니까? 저 같은 행정공무원이 와가지고 그런 거 만졌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때까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적어도 그 전문위원들이 그거 만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박사쯤 되는 사람들이 만져야 되는 거지.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거 만졌다가는 큰일 나겠죠. 정의와 성격을 가가지고 정의와 성격이 나와 있는데 여보세요. 반란으로 이승만 정권이 규정을 했다가 반란이라는 역사 교과서에 94년까지 쓰다가 김영삼 정권 민간정부가 되니까 여수 순천 시민들이 탄원서를 내가지고 이래가지고 바로잡아라 해서 그때의 역사학계하고 정부에서 서둘러서 재검토를 한 결과 결론이 뭐냐면은 사건 11구 여순 11구 사건으로 규정해서 역사교과서에 올려가지고 초등학교부터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럼 정의가 나와 있는 거야. 그걸 갖다가 뭐 때문에 다시 또 정의와 성격을 갖다가 다시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닌데 우리 전문위원이 이제 고민은 보통 그렇게 말고 아니 의도가 확실히 아니요. 지금 갈수록 이게 뭐냐면은 법을 보십시오. 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우리 법을 보시라니까. 법에는 55년도까지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거는 8년도 10월 19일 날 그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 법에는 55년도까지 돼 있습니다. 법에는 진상조사 기간하고 신청 기간을 규정한 거야. 아닙니다. 법 보십시오. 어떻게 55년까지 돼 있는데 땡기기로 했잖아요.
아니 55년도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 10월 19일 해서 54년 4월 1일이야. 예? 54년 4월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48년 실제 들어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10월 19일에서 물론 다 저쪽에 저기 어디 있던데? 잠깐에 근데 요것을 난 아니, 아니. 농협 자체를 아니 여기가 들어보고 마지막에 한간다 해가지고 들어보고 난 중에 일단 요것이 끝나고 조금 이미 있으라고. 충분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제 10월 19일 해서 이제 진압되는 까지를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사 교과서에 보면 이제 이렇게 예순 사건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법에는 54년, 5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당연하지요. 왜냐하면은 48년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제가 19년. 알기로 김덕중 선생님도 책에도 55년도까지는 안 돼 있을 겁니다. 54년도까지인가 그때까지 안 돼 있을 겁니다. 아니 역사학에서 뭐냐면 규정할 때 아니 저희 법에는 다 보시지 아니 않습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그래서 저걸 어떻게 볼 거냐는 거죠. 그러면 여순 사건의 기간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49년도에서 통상적으로 아주 짧게 보면 진압되는 그때까지 정도로 한 22일 정도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민간인이 학살되고 그다음에 6.25가 터지고 이래 됐는데 보통 아무리 짧게 적어도 6.25 터지기 제가 이제 전문에 듣기로는 한 50년 2월쯤 되면은 토벌사령부가 이제 해체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 사람들도 볼 때 예순 사건 그때 한 50년 2월 되면 마무리됐다고 판단했을 거다. 그런데 우리 법에는 54년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리산 입체 통제 될 때까지.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걸 잘 모르라고 그랬어요. 다들 역사를 인식을 공부를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입산 게리라 활동이 그전에 야산대 투쟁이라 해가지고 군정대에 있었지만은 지산 투쟁이 시작된 것은 순천이 10월 23일 합력을 되니까 23일 14연대 주력부대하고 지방의 인민의원들 가족들하고 해서 한 3,000명이 백운산으로 간양 백운산으로 입산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면은 지산에서 발산 투쟁을 시작해요. 그런데 50년에 뭐냐면은 이제 한국전쟁이 발발하지 않아요.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부터 뭐냐면은 그 신팔티가 가입하게 되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9.28 수복에서 잘리니까 북으로 가지 못하는 인민군들이 지리산을 전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지방에서도 뭐냐면은 부역을 했던 사람들, 가족들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지리산을 들어오고, 그래 되니까 숫자가 불어난 거예요. 신발지하고 옛날에 14연대를 국발지를 하는데, 그래서 신국발지가 합해져서 이제 뭐냐면은 본격적인 전투를 하는데, 이게 세가 커지니까 정부에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전방에서 피나게 싸우고 있는데 후방에서 자꾸 지리산에서 뭐냐면 해방구가 설치된다든지 나중에 지역이 확대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뭐냐면은 51년도에 뭐냐면은 수도사단을 투입시켜요. 백선엽이 제일 강한 부대였거든. 그래서 51년 11월 그걸 동계 토벌을 해서 51년 2년, 3년까지 3년에 걸쳐서 동계 토벌을 합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죽어요. 겨울에는 뭐냐면 앙상한 나무밖에 없고 숨을 데도 없는 데다가 보급이 두절되어 버리니까 굶어서 죽지, 추워 얼어서 죽지, 탄약도 부족해서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뭐냐면 53년에 휴전이 되고 54년 4월 1일 날 입산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 시점까지의 문제는 지리산에 죽은 거는 지금 우리도 뭐냐면 그 따지질 않아요. 왜? 다 하도 다 거진 소멸해 죽고 전향한 사람들은 오히려 출세해가지고 경찰관이 되고 고위 간부 된 사람들 많은데 그건 문제가 안 된 거예요. 문제는 그 여순 항쟁 때에 뭐냐면 손가락총에 의해서 적색분자로 지목을 받았던 인민들이 54년 입산 금지 전까지 국가보안법이 한 달 후에 제정이 된 그 영향도 있고 해서 무사하게 49년대 거기 많이 죽고 50년대 한국전쟁 때 조금 반짝하다가
인민거이 들어오니까 인민거래 협력했다 해서 철퇴하니까 인민거이 철퇴하니까 그때 또 무차히 죽은 거야. 예. 여수사건 때 경찰에서 뭐냐면 군은 군대에서 전부 뭐냐 CIC 같은 데서는 뭐냐면은 요시차린 명부를 만들어 감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걸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살이 오히려 한국전쟁 때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말씀 다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네. 54년까지만 조사를 하면은 완전히 뭐냐면은 여순왕제 윤곽이 100% 나와. 그런데 이게 저 이런 겁니다. 그러면 51년도에 거창 사건이 났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거창 양민 사건은 여순 사건입니까 아닙니까? 한국전쟁.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하고 우리 법하고 좀 이상하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기간으로 따지면 거창도 경남의 일부 지역이고요. 그거는 정부 자체에서 충분한 역량이 있잖아. 자료를 그 다 지리산 가지고 이현상 있으니까. 지리산 빨치산 토벌하는 과정에서 김지혜 부대가 왔다는 그 제보 때문에 와가지고 11사단이 와가지고 거창 양민 싹 쓰는 거 아닙니까? 거창이 좋았다. 그럼 그거는 여순 사건입니까? 아니, 거창 양민 사건입니까? 거창 양민. 법으로 따지면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거창이 민지구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 좀 어렵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여순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거창 양민 사건도 뭐냐면은 법으로 보면 아니, 여순 사건입니다. 그걸 보는데 그거는 뭐야 김정은이가 저지른 범죄인데 아니, 김정은은 나중에 완전 겸사령관이 돼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다들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거창리에 거기 뭐냐면 700명의 양민들이 전부 적색분자 역할을 했냐면 한 사람도 한 적이 없어요. 돌아가신 분들 노인하고 어린이들이 그냥 태반이에요. 11사단에 와가지고 그냥 동네 쓸어 쓸어 죽였습니다. 죽였어요. 그게 무슨 뭐냐면은 여수 사건하고 관련이 관련이 없는 거야 한국전쟁. 근데 우리 법에는 애매하게 돼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니까 특별법이 됐으니까 거청은 빼라니까. 특별법에 그래 적혔으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해도 그게 거창이 뭐냐면 들어가 있어요. 아니 50년도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51년에 나와 됐기 때문에 51년 학살 법에 보면요 14년대의 그 사건으로 인하여 원인은 그거고 그 전라남도 전체 그다음에 경상남도 뭐 일부 지역에서 일어난 뭐 이마저마한 사건 이래 돼 있거든요. 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 순천 지역을 비롯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일부 지역에서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래 돼 있으니까 그럼 거창 양민 사건은 그럼 여순 사건인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여순 사건과 거창 사건은 전혀 좀 다른 사건인데 전혀 다르죠. 이것만 또 보면 정의가 이래 돼 있거든요.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그러면 뭔가 좀 정리가 우리 법이 아마 느낌으로는 제가 이해하기로도 아까 금방 회장님 말씀 주신 그런 차원에서 민간인 학살이 아마 그때까지 있었으니까 아마 그것까지 다 포함 특히 거창이란 것은 없어. 경상남도 일부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 일부 아니 지역이지. 그러니까 그게 14년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좀 슬기롭게 이게 해결을 좀 할 것이냐 그 문제가 그 내용입니다. 그런 의도로 전부 좋은 의도로 그럼 저희들이 그럼 좋은 의도로 하지 지금 그러면 아까부터 좋은 의도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는 지금 뭐냐면은 이거 들어보세요. 지금 뭐냐면은 이게 이상한 게 지금 흐름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벌써 뭐냐면 진상조사 기획단 내부에 뉴라이트가 참여한 자체가 모순인 거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왜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하냐고 말이야. 그분들도 다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하시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은 참여를 못하게 법적으로 규정하고 원래 있잖아요. 정치적 저희 법에는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아니 됐죠. 중앙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 고려해서 선임하도록 돼 있고요. 완전 중앙위원님은 소위원회하고 그 위원님 그래 돼 있고요. 저희 기획단은 그 내용 자체는 없습니다. 그냥 전문가들 하도록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두 번째 말씀 주신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 전문의 판단할 때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거창 양민 사건이 법으로 보면은 요즘 사건일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거는 뭐 지나가는 애가 봐도 거창 사건하고 요즘 사건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법으로는 좀 이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애매한 거예요. 사실은 보면은 느낌상으로는
그래도 구례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리산 토벌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많은 희생이 있었으니까 그 희생까지도 또 다 담아내자. 그걸까지도 우리가 예술 사건을 보자는 취지일 것 같은데 그냥 읽어보면은 조금 애매하잖아요. 거창 사건. 그리고 6.25가 나면서 6.25 또 부역자 문제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하고도 또 애매하고. 그래서 요 경기에 또 걸리는 게 보도연맹. 보도연맹은 주로 우리가 아니 그거는 이익이 지나야 때 벌써 이게 애매해 혼동이 되고 네. 특별법이 여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때의 뭐 일기의 사람들이든지 사람들이 한 1300명 정도가 일기 진화에다 신청을 한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980건이 이쪽으로 넘어왔고 그거는 다 보도연맹은 다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야 아니더라도 그때 1차적으로 한 번은 이제 저희들 법으로 들어와서 일괄도 되는 거고 우리 법이 보면 55년 돼 있다 보니까 54년 54년 돼 있다 보니까 거창 사건도 좀 법으로 보면 경상남도 일부고 기관도 맞고 그것도 사실 뭐 그 경계점은 학계에서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 김제 부대가 저기서 나타났다 해서 그 지나 바로 왔다가 그냥 싹 동네 쓸었고 그건 충분히 내가 볼 때 그런 문제 그다음에 아니, 또 경계선에 있는 게 보도연맹 문제 그다음에 재소자 감옥소에 있는 재소자 처형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요것도 직접적으로는 우리 여순하고는 조금 거리는 있어 보이. 보도연맹은 또 별개 또 어떻게 보면 사건인 것 같은데 또 완전 또 별개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그런 문제들이 좀 고민이 이제 담긴 게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순 사건으로 인해 갖고 각 군산이고 목포고 저희고 전부 다 같지 않습니까? 그 여순 사건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근데 그걸 이제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좀 볼 정의는 거냐. 여기 들어보세요. 지금 항목에 이걸 따집시다. 정의와 성격 규명을 위한 기초조사는요. 정의와 성격이야. 정의는 뭐냐? 확실히 나왔어요. 정의는 저희들은 법을 봐야 되잖아요. 법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는 보통 50년 2월 정도 되면 토벌사무소 없어지는 그 정도까지만 뭐 아니, 보통 여섯 사건 보고 정의가 14년 일기 지나이 때는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네. 너무 뭐냐면 내가 묻는 데 대해서 자꾸 빗나가니까 말이 많아지는데 요점이 정의는 뭐예요? 14연대에 우리로 말해서 봉기에 의해서 민간인이 학살된 걸로 규정하고 있어요. 알았습니까? 거기 기간이 언제까지냐는 우리 법원은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14연대가 뭐냐면은 거부를 항명을 했잖아요. 네. 거부에 따른 로 인하여 네. 그거야 법적으로. 그러면 14연대 거부라는 것은 4.3의 파병을 명령했는데 동족 상쟁을 할 수 없다 해서 거부했잖아요. 네. 성명서에 사명 성명서에 나오지 않아요? 미군 철수하고 동족 상쟁 거부 두 가지를 걸고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 나가서 한 걸음 나가서 14연대가 여수를 장악하고 순천을 장악하고 통부사군을 갖다가 장악했지만은 딴 데는 뭐 23일로 해서 다 그진 끝나버린 거예요. 순천이 제압되고. 근데 여수는 뭐냐면 일주일간을 갖다 인민위원회가 통치를 한 거예요. 행정이 네. 유일하게. 네. 대한민국에 뭐냐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행정 권력을 행사한 거예요. 알았습니까? 네네. 그거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아니, 그건 명확해. 그러니까 그거 정의에다 포함되는 거예요. 성격. 그러니까 제가 그거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는데 50년 2월까지는 다 여순 사건으로 보여져요. 50년 2월까지는. 근데 문제는 우리 법은 54년까지 돼 있으니 그러면 52년도 2월부터 54년도까지 돼 있는 이 기간에 일어난 이 건들을 여순 사건으로 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일기 진화에서는요. 아니 그러면은 네, 잠깐 한번 일기 진화에서도 이게 고민스러워 가지고 일기 진화에서는 이 법은 이렇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늘려 가지고 서울 수보까지 봤더라고요. 여순 사건은 보통 한 통상 2월까지로 이제 마무리된 걸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주민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늘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9월 28일까지인가 서울 수보까지로 우리는 여수 사건을 봤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 일기 진화의 보고서에는. 근데 우리 법은 더 또 나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계선에 있는 게 보도연맹 사건, 그러니까 50년. 9월까지 늘리니까 주로 보도연맹이 7월 달에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50년 7월 달에 이게 좀 대전 넘어오면서 막 남쪽으로 해서 보도연맹이 다 그냥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애매해지면서 보도연맹도 그러면 우리 여순 사건으로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다음 재소자도 그 무렵에 하니까 이게 우리 여순 사건에 또 우리 또 그 여수에서 잡힌 분들이 또 전주교도소라든지 그걸로 광주교도소 또 갔어요. 많이 또 보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50년 2월 정도로 여순 사건이 아무리 늘게 봐도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그 정도를 봤는데 1, 2기 진화에서는 한 9월까지로 봤고, 그러다 보니까 경계선에 자연스럽게 보도연맹 문제, 재수사 문제가 들어오고, 근데 그건 또 어떻게 보면 학계에서는 제가 이제 전문에 듣기로는 학계에서는 사실 여순과는 조금 별개의 사건으로도 봐왔다는 거예요. 이게 보도연맹 사건하고 여순 사건하고는 조금은 직접적으로 막 이건 막 연결되는 사건이라고 안 보고, 그거는 여순 사건, 여순 사건, 보도연맹은 보도연맹, 또 재수사 사건은 재수사, 또 거창 사건은 거창 사건, 뭐 이렇게 봐왔는데 우리 법이 조례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다 들어가 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좀 좋을까? 그러면 근데 우리 법에는 정확하게 뭐라고 딱 그렇게 돼 있지는 않으니 그걸 조금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다. 뭐 여러 자료들을 봐서 한번 그래서 한번 정해보고 저 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정하든지 법에는 이래 돼 있지만은 50년 9월 28일까지만 여러 재수사건을 보자. 다만 주민들의 피해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번 하자든지 그런 걸 한번 좀 보자는 거죠. 그러면 재소자라든지 보도연맹이라든지 우리 지금 담양이라든지 그러면은 이제 그쪽에도 많은 재소자가 했어요. 기본은 다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대로 보면은 51년, 예를 들어 넉넉 잡고 51년이야. 네. 51년까지 뭐냐면 이후에 51년 이후에 52년, 53년, 54년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 네. 학살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래서 한번 우리가 좀 보고 정하자는 거죠. 그러면 좀 지금 구분이 좀 애매하니 한번 쭉 용역을 통해서 한번 쭉 보면서 우리가 한번 결정을 하자. 언제로 끊는 게 좋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여순 사건이라 하는 건 아주 좁게 보면은 진압된 20여일 정도를 보통 여순 사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보는데, 일기 진화에서는 9월 28일, 29일 서울 수보까지 봤더라고요. 근데 통상적으로 토벌사령부는 2월인가 1월달 되면 이제 해체를 한다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저도 학자가 아니니까 기억을.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그 시점이 우리 법에는 54년도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만 보면 너무 또 여순 사건 너무 또 커지는 광범위하니까. 그러면 좀 이상한 그것도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 이걸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 내용입니다 그게. 근데 그 의도를 우리는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통틀어 예를 들어서 뭐냐면 55년, 56년에도 빨갱이를 해가지고 국가보안부로 데려가서 죽인 경우도 나오는데 그 사람들 참 억울하지. 왜? 여순에 가담을 했다. 예를 들어서 동역을 했다. 하더라도 죽어서는 안 돼. 재판을 받아가지고 5년을 받든지 3년을 받든지 10년 받으면 되는데 다 죽였어. 그거는.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여순 사건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50 몇 년도 54년 4월 1일 이후에도 그런 사건 비비제에 나왔다 이거야. 있어요. 그거는 우리 법상으로 그건 법령 개정 사항이 되는 거. 그런 거는 지금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 예를 들어 시기적 문제야. 내가 볼 때는 지금 볼 때는 완전히 시기적 문제. 그렇다면 이 앞에다가 1951년 2월 이후의 정의와 성격 구명을 위한 기초 조사 용역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재조사. 그렇게 해야지 뭐냐면 이게 정확해지지. 무조건 여순 사건 정의와 성격이라고 해놓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알았어요? 따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시점이. 다들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냥 대강 뭐냐면은
넘어가는데 51년 2월 이후 정의와 성격 규명을 위한 기초조사보 용역. 그게 그런 내용이 주 테마는 우리 전문위원이 고민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법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또 역사학 박사니까, 현대사 박사니까 자기가 공부한 아니, 바하고. 박사를 해도 그게 뭐냐면은 박사가 그러니까 예, 그런 여순에 대한 학위를 받았냐 딴 걸로 해서 받았냐 그 전혀 이뭐 전문 바보라는 게 있어요. 전문 바보 통칭. 그래도 그 역사학 근처도 못 가면 저보다 많이 아시겠죠. 저는 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다. 그런 의미다라는 좀 말씀드리는 그런 측면에서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도연맹이 좀 제일 좀 머리 아프거든. 보도연맹하고 제소사까지는 좀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보도연맹이 약간 좀 어렵습니다. 보도연맹이란 거이 뭐냐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소자 같은 경우는 우리 예수 자수해라 그래갖고 죽인 거 아니에요? 국가가 사기를 친 거예요. 다 자수해라. 자수하면 이승만이고 올바른 정권입니까? 그러니까 보도연맹이 이제 이런 제소자는 우리 여순에서 이분들이 광주교도소나 전주교도소 뭐 다른 대구교도 이 가스 또 돌아가신 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얼른 봐도 그런 연관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어차피 이 사람들이 그거 가서 죽었으니. 근데 보도연맹은 과거사에서 해결할 꿈은 문제가 아닙니까? 조금은 이제 아니야. 근데 문제는 과거사 진화위에서 보도연맹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하고 40만 주로 명, 뭐냐면 크게는 40만 명까지, 크게는 와. 40만 명까지 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50만까지 주겠으니까. 크게 한 40 정도 되고 20 몇만 아니 이승만 정권이 한 20만에서 공식으로 인정한 게 40만까지 32만인데 32만인데 50만이 넘어요. 60만을 보는 사람들이 많고 그랬는데 그러면 뭐 그 기념관 정도 봤는데. 갖는다고 그래. 그것도 양상이 또 서울, 대전 이상은 또 예, 예. 살아계신 분들이 많고 예. 또 이 대전 이남 쪽도 많이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 특히 경상도 억수로 많이 죽었습니다. 예, 경상도에 막. 예. 그 대부분 경상도 어마무시하게 죽었어요, 그걸로. 그러니까 그거 하고 뭔가 좀 근데 우리 그러면 참 이게 보니까 예. 이 우리 속담은 늦은 밥 먹고 새벽장 가는 일을 지금 정부가 대구 하고 폭동 있는데 사건. 좋습니다. 그 정도만 해서 하고 제가 뭐 연구 잘 아니고요. 우리 전문의한테 들은 바는 그런 거죠. 뭐냐면 아니 지금 이 짓거리를 놓고 앉았다고 말이야. 이것이 그러면 여태까지 여기 사람들이 뭐 했느냐? 뭐 했냐 말이에요. 세 번째, 사건의 결과와 영향 파악. 사건의 1월 9일 날 이거 마지막 보고선 지금까지 놓는 거예요. 결정문 1월 9일 나오고선 다른 과에서 제가 말씀을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사건의 결과와 영향 파악 기초조사. 그거 똑같은 명령.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여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알려진 것이 국가보안법 결과로서 국가보안법, 뭐 해병대 창설,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 한번 정리해보는 정도 차원일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정리하는 차원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우리 단원님들이 이제 모든 영역에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좀 말씀 주문 주시는 게 이 영역을 따는 이제 사람들이 그것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통상적으로 군사적 시각,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게 그때 당시 군사적 시각 또는 이제 미국의 시각만, 미국의 군사적 시각 위주로만 돼 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뭐 좀 외교관들도 뭘 쓰지 않았겠느냐.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조사는 좀 약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문가분들이.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고는 말씀은 하시는데, 그게 연구자들이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미국 자료만 너무 많이 본다. 미국 자료만. 근데 그때 당시에 뭐 보면 또 러시아나 그때 당시 소련이겠죠. 뭐 소련도 일정 부분 주둔해 있었으니까 북한에. 그런 쪽 자료도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주문을 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될는지는 좀. 소련은 금방 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자료를 또 구하기도 쉽지 않고요. 뭐 러시아 지금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정도는 주문하고 있고, 또 언론 보도도 이제 중앙에서 보도된 거, 또 지방에서 보도된 언론의 태도, 그때 당시 언론 게 우리가 뭐 김덕중 선생님 책이나 모든 책들은 뭐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막 정확하게 시간대별로 탁 돼 있지 않습니까?
군사적 시각은 다 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각들은 어떨까? 이게 좀 다른 님들도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 자기들도. 그러니까 그 의도가 네. 내가 볼 때는 근데 결과는 한번 아니, 정리해보는 좀 거예요. 들어보세요. 예. 민감하기 때문에 예. 왜 윤석열 정권이 종래에 없던 이러한 특별법의 완전한 기본을 갖다가 허물 무시를 하고 이러한 용역이라는 그러니까요. 제도까지 용역은 제가 다음에 들어봐봐요. 중요한 윤석열 것이 정부하고 관계없이. 이게 이제 이게 지금까지 7.6%밖에 진전이 안 된 거하고 아주 연관이 깊어요. 그리고 지금도 뭐냐면 3월 28일하고 4월 18일 날 150명을 결정해 놓고 소위원회에서 결정됐는데 지금까지 뭐냐면은 내가 듣기로는 5월 22일까지 심사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이 난다 했는데 아직 결정 안 났지 않아요? 안 나고 보류해 놓고 있대요. 네, 안 났어요.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그거 몰라요? 네. 그쪽에는 모를 거야. 네, 잘 아니, 모르겠어요. 완전히 홀딩 시켜놓고 있는 거야. 브리키가 되나. 이게 뭐냐면, 이러한 꼼수와 술책을 하는 아니, 이유가, 홀딩 될 리가 없는데. 들어봐요. 네네. 이게 뭐냐면은, 사건의 결과와 영향파 기초조사란 거는 학계에서 나와버렸어, 벌써 이거는. 이거는 국가폭력이라는 건 이런 결론이 나왔고, 완전히. 그 다음에 뭐냐면 완전히 이것 때문에 국가보훈법이 제정이 됐고 한 달 후에 됐지 않아요? 그래서 반공국가로 완전히 이승만이가 수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건 나온 거야. 그 수권 파동은 뭐냐 알다시피 그때 5만 있는데 5천 명을 죽은 10%를 학살시켜버린 거야. 다 없애 죽였어요. 이게 저그들 말대로는 완전히 반공국가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자찬하고 있는 거야. 김덕중 선생의 시각이 가장 대표적인 시각이 그게 반공국가의 탄생이라는 그 책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그렇지. 그거는 뭐냐면은 그거는 양키들이 이렇게 사주를 했고 그 자료가 소련이고 뭐냐면 일본이고 뭐 자료가 없어요. 미국 워싱턴에 가장 정확한 자료가 산텀이죠. 그때 대한민국을 전부 CIA의 첩자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정확한 보고가 팍팍팍 들어와서 전부 다 만든 거예요. 그 자료를 김덕중이가 일부 가져와서 거기에 기초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한국에 그 전까지는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 썼어요. 자신을 가지고. 사진 한 장도. 그런데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일부 그거는 불과 김덕중이도 나하고 가까우니까 다 아는데 일부만 그걸 공개한 거예요. 전적으로 공개하게 되면 대한민국 존재할 수가 없게 돼요. 참, 뭘 모르니까 그냥 놔두고 무법천지에서 그래서 그 결과와 영향에 대한 것도 그럼 간단히 말하면 당신들 공부하고 싶어서 지금 영향 내는 거고. 아니죠. 다양하게 회장님 말씀하신 김덕중 선생님 책에 대해서는 말씀 주시는 거고요. 그분만 또 그 판단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역사학자가 그분 하나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들을 다 종합해보자. 우파 예를 들어 속 시원하게 야들 지금 윤석열이하고 뉴라이트 애들이 입맛에 맞는 영양평가가 나올 수 있는 걸 유도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이분들도 다 학자입니다. 악마가 아니라니까요. 악마가 아니고 학자인데 이분들도 자기들도 연구를 해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 좀 궁금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 건 사실이잖아요. 다 학자지. 이분들은 악마고 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그 학자라 그러면 다 봤을 거야. 좌파들이 쓴 책도. 그러니까 지금 인식하고 있을 거야. 시각은 좀 다양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자료들을 놓고 우리가 한번 좀 어떻게 정리할지 해보자. 그런 가장 이야기만. 나는 오늘 가장 이야기가 국가법 제정하고 외교적인 측면, 군사적 측면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다른 분들의 얘기하시는 게 다각적인 면에서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자료가 우리 전문의 말로는 그런 자료가 좀 구하기가 쉽지 않다 하더라고요. 다른 님들은 좀 그런 쪽으로 보고 싶다. 현재 있는 거는 다른 님들 얘기하죠. 다 군사에서 작전 보고 오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용역에서 뭐냐면 자기들이 입맛에 안 맞는 용역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건 어쩔 수 없죠. 그거를 그 많은 국민 세금을 쓰면서 그 2억이라는 예산이 용역을 발주했는데 그 용역을 받아가는 사람도 다 대학 교수나 뭐 박사일 텐데 여기서 제가 이거 하락한다고 그 사람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안 하죠. 자기 마음대로 쓰겠죠.
근데 그래서 기초조사는 기초조사고, 그래서 이걸 기초조사를 토대로 다른 님들이 이제 협의해서 저 전문위원이 내용을 쓰겠다. 저희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기초조사 하는 거고. 아니, 뭐 박사가 와서 자기가 막 학사 왔는데 그거, 야, 이렇게 써, 저렇게 써 하면 그 사람이 합니까, 요새? 박사가라는 사람이 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한다고. 그러니 그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문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본인이 연구해서 우리가 그래서 과학 지시서를 내지 않습니까? 이런 걸 연구해라. 러시아 자료가 있는지, 뭐, 이런 게 있는지도 조사해봐라. 라고 이제 과학 지시 내는 거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최대한 뭐 연구해 오겠죠. 아니, 그러면은 담당 과장으로서 네. 내가 이제 마지막,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내가 느끼는데, 한 가지 내가 과장한테 질문할게요. 네. 양심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네.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가장의 식견으로 봐서 현재 지금 이러한 추세로 윤석열 정권이 여순 사건 이 진상규명과 기획단 조사를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방향이 어떤 방향을 말씀하죠?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특별법의 취지에서 이탈돼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특별법 취지에 이탈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런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용역은 제가 하자 그랬습니다. 제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10월까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용역을 해서라도 우리가 빨리 그때까지 기초조사를 하자. 제가 하자 그랬는데 제가 뭐 윤석열은 뭐 관계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용역이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들하고 아니, 그것도 못 합니까? 들어봐봐. 아니, 잠깐만. 그 전문인들이 아니, 기초조사 보고 쓴다고요. 아니 기획단 조사위원회를 뭐 지랄하려고 그럼 만들어놨어요? 뭐 때문에 그 많은 뭐냐면 인건비를 주면서 만들었어요. 그것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중앙위원들. 근데 이거는 조금 조심스러워 제가 하는데. 조심이 아니라 이게 핵심인 거야. 기획단원님들이 직접 쓰시는 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기획단원님들이 직접 그 보고서 쓰시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 용역보도는 뭐냐면은 기획단원들도 기획단원을 우리는 동의를 안 해.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동의를 해. 이 사람들이 우파가 돼서 이승만이 밖에 모르는 인간들, 이승만 차장이라는 놈이나 쓴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 뭐냐면 이승만을 부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겠어요? 그러니까 기획단원님들이. 그러니까 다시 재구성하라는 걸 요구하고 있는 거야. 그거는 요구하시는 거 맞고.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자꾸 용역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용역 안 주면 기획단원들이 직접 써야 되는데. 그 사람들 바깥치기 해야지. 동의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이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유족의 요구를 갖다가 경청을 하고 소통을 하고 해도 배제를 하면서 왜 예를 들어서 진상조사 기획단에 이재원이 안 났어요? 그거 하나 물어보자. 제가 넣은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유족 대표로서는 그 유족회에서. 당신들이 반대해서 나를 뺐을 거 아니야. 아니, 유족회에서 유족회에서 이영룡이 대표 추천한 적이 이거 꼴통한다도 없어. 이형님 뭐 누가 비상대책위원하고 유족들한테 물어봐봐. 지금 부정해가지고 성명서까지 나왔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형님 이거 뭔 아니, 제가 뭐 이영명 하락한 것도 아니고 유족회에서 신청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 뭐 구례군청하고 지그들이 로비해가지고 몇 놈들이 국회의원들하고 그 지랄 한 거지. 우리는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아, 그거는 회장님하고 회장님. 나는 국회의원들 추천은 세 사람 받아가지고 넣었어. 회장님 이렇게. 그런데도 안 해고. 해야지. 제가 뭐 그 추천 온 걸 가지고. 이런 엉터리. 오늘 이제 결론이 이거야. 해체를 하고요. 재구성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우리 유족들 가만히 있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재구성 하시라 하는 거 말씀 제가 이해되고요. 그 다음에 그 용역 문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사람이 지금 현재 구성이 이래서 저는 좀 솔직히 회장님들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니 좀 크게 해가지고 사람 확 모아놨으면 이런 일도 안 했을 텐데. 무슨 사람? 우리 또 조사위원 무슨 일? 전문위원 5명에다가 조사위원 한 15명 줬으면 물론 앞에도 힘든 새끼지만 제가 중간에 저 입장에서 우리 또 한 5명에다 15명이 있었으면은 지금 해제 말고 정권이 바뀐과 동시에 이 완전히 기재부에서 예산 축소를 시켜놓고 민전 정권 때는 풍부한 그런 자세로 가려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하루아침에 방향이 틀어져 버린 거야. 기재부하고
그건 당신들 일이지. 어째서 우리 유족하고 관계가 있어? 회장님 좀 가셔가지고 좀 해주셔야죠. 그래요 제가 한 제주도도 그렇게 그래서 했는데 이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국회도 뭐냐면은 상권이 분립되어 있는데 지금 뭐냐면은 입법 개정은 국회에서 해서 완전 진상조사를 행정안전부로 넘겼잖아. 아닙니다. 이거 시행을 할 수 국무총리실인데 국무총리실. 아니 국무총리 제가 담당은 행안부가 뭐냐면 지우지 않아. 지금 여수지원단하고 법적으로는 법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 특별법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거는- 행안부죠. 예.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이 정부가 하는 거야. 행정부가 통틀어서. 광의의 의미, 넓은 의미에서는 행정부가 하는 거고 구체적으로는 국무총리가 법적인 총책임자고 국무총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행정안전 부위원장이 되면서 행정부 장관이 부위원장 되면서 총괄을 하는 거야. 기재위하고 그래서 뭐 자동 케이스로 들어와서 전부 다 당신들이 예산이고 뭐고 인원이고 다 결정하잖아.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이거 당신들이 아니, 그러니까 해야 될 것 같다. 우리 유족들 보고 하라고 말이야 죽이야 그게. 유족 회장님들이 좀 크게 해주셔야 저희들도 힘을 내가 하는 거지. 사람을 열어주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것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아니 회장님들이 내 이야기를 해도 뭐 안 듣고 지금까지 방치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하나 더 묻자. 저한테 물어봐야 90일 이내에 제가 늦게 와가지고 지금 힘들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 넓은 의미에서는 다 공동 책임 있는 거야 당신들이. 여기 있어. 여기 들어봐봐. 90일이네. 90일 이내 유족 결정을 하고 시의원에서 넘어왔는데 1년 이상을 방치해둔 거는 뭐야? 여기 다 있어. 제가 또 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저한테 다른가? 저 보고서 작성 기획단 그 얘기한다는.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렇다면 알았어요. 더 이상 나가 말 안 하는데 기획단 재구성하시오. 3개월. 아유, 제가 할 수 3개월 있으면 제가 이내에 한다고 해야 그러죠. 된다고. 아니야 뭐 또 근데- 인사이동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 좀 10월 달까지입니다. 10월 달까지. 가보고만 아, 있는 이래 이모. 그래서 제가 아, 반드시 넣어야 될 게 재단 얘기하는 거예요. 재단이 들어가야 아니 된다. 재단을 넣었는데 뺐다고 그러지 않아. 저기들 행정부에서. 요새 또 새로 개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그거 넣어. 그거는 다 넣고 더 이상의 뭐 무서운 폭탄이 와 개정법안에. 또 이놈들이 눈에 불을 쓰고 뭐냐면은 반대할 거야. 내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는 천에 지금 대한민국에 최초로 할 수 있는 뭐냐면 조사처를 만들려고 그래요. 정권이 바뀌더라도 움직일 수 없는 불가역적인 그야말로 역사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를 내고 유족들이 뭐냐면은 정말 만족할 수 있고 국민이 다 잘했다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려고 지금 구성하고 있어요. 이제 법 만들어 보시오. 어떻게 그 10월 달까지 일단 빨리 넣어. 좀 법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들 내년 4월까지니까 올해 10월까지. 그러니까, 올해 10월 그러니까 하고 법이 가보고 만드는 게 쉽지 않으니까. 가보 고아인데 또 알만 오면 가버리는 거 아니야? 또 지금 그래서 뭐라고 제가 들어와갖고. 자꾸 제가 재단이 돼야 된다고 다 한다니까 말씀드리는 지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와갖고 그 사람들이 그리고 뭘 알라고 저도 하냐면 공무원으로서 몇 개월 와보니까 이게 가면- 나도 파견이 왔다가 또 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예, 알았어요. 내가 이제 10월 달까지 계신다 하니까 더 이상 내가 뭐 하등에 사적 아니, 내년 4월 달까지 계시는 거 나는 아니고. 공부에 저는 의해서 파견 자체는 현재는 10월까지도 연장될 수는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4월 달 어쨌든 간에 8월? 10월까지. 10월까지인데 그냥 8월까지인데. 더 연장해갖고 4월까지는 있다고 말이에요. 다음 해에. 아이고 시간 빨리 가고 싶어. 저기 아니, 근데 우리를 좀 도와줘야지. 조사관들도 전부 다 이제 그 연장 시청을 해서 또 올렸더니 제가 처음에 잠깐 그 부탁하는 소통 문제 10월 달까지 계실 때 이렇게 좀 돌아가는 것 진상보고서에 관한 업무 이 중요한 것은 저한테 연락을 좀 통화를 좀 하시고 좀 오셔야 돼요. 쉽게 와서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서로가. 해주세요. 물론 나도 자주 오겠지만 그래야만 이거 되지. 아니 요거는 저희들은 이제 조달청에 했고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진상 조사만 용역 맡기는 거고 요 결과를 가지고 이제 현재는 전문위원들이 작성할 거예요. 이제 집필을 하고 그러면 저희들 보고서 기획단 단원님들은 이제 검토를 해주시겠죠. 전문위원 선거에 관련해서 맞니 틀리는지 하시겠죠. 그럼. 근데 좀 시간이 좀 촉박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그 140 몇 명인가 그 지난달에 그걸 끝내기로 했어요. 근데 뭐예요 그거 지금? 그쪽 그분들 담당자 좀 불러주세요.
뭐 그러냐고 지금. 이게 지금 이제 끝나. 바쁜데 이제 시가 많이 바빠. 이제 알았습니다. 예, 자꾸 내가 연락을 할 테니까 그때 이런 아시고 사람도 없어. 안 해. 백단장 옮기면 좀 보고. 먼저 단장님 지금 안 계시죠? 아, 없다니까. 어디가 다음 주 화요일에 온다니까요. 외국 회의 가세요. 같아, 회의. 외국 어저께 벌써 번들나게 나는 해도 그저께- 잘 거네. 전번에도 해. 그저께 벌써 나는 그 아, 알고 그래요. 지금 오늘 근데 저희들은 이제 참고로 뭐 어제 화요일 수요일 해서 저희들 순천에서 저희들 기획단 회의를 했더랬고요. 아마 언론에 났는데 막 순천역에서 막 아이고 막 그러니까 벌써 그 정도 그러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한테 가봐. 다행이라고 사람 하나 생각하세요. 지금. 죽어 나가야 돼. 죽어 나가야 돼. 경찰 죽었어요. 밀어가지고 차에 받쳐가지고 경찰 너무 잘 큰일 났어.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으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좋아. 죽어야 된다니까. 아니, 죽어 근데- 나가야 돼. 지금 우리 유족들이 최고의 극에 달했어 지금. 아니 신나 그래가지고- 목탁 저 사다가 어. 내 뿌려본다고 신나 뿌리고 뭐 하얀다 소리도 예, 하고 근데 난리 났어 지금. 이것만 알고 있더라. 여담이지만은 윤석열 정권이 오래 못 가요. 금년 내에 저건 탄핵돼요. 다 그러니까 그래 알고. 아, 지금 공무원인데 저야 뭐. 예, 아니야. 끝나요 원래. 일단 저 어르신도 아직 최종 해결이 안 됐는데. 됐어. 지금 됐다,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제 나만 됐으니까 이거 되겠어 여기 예, 봐. 저 높은 사람들이 안 돼갖고 아무 저런 다 끝났어. 자꾸 보이고 지금 속상한지. 다 끝났어. 진짜 속상해. 돼야지 내가 좀 편한데. 그러니까 이게 안된 사람들이 고생하고 말이지. 저런 사람들만 돼갖고 나는 이렇게 됐어도 전원장이 언제 출근하는가? 다음 주 화요일.